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인공법 이상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하고요 100일만 미쳐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아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힘든 점이. 그래서 우리가 100일만 미쳐서 공법을 이겨서 우리가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백미죠. 아주 뭐 이름은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공법이지만 여러분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꼭 나오는 부분만, 그쵸? 기본 개념 익혀드리고 필수 문제 풀어드리고 이것만 봐도 공법이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이 공법을 2차 과목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 넓고 막 깊은 거 많이 보고 막 기본서 많이 확인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넓혀가거든요. 그게 바로 공법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공법이라는 과목은 그 말에서 어렵기 때문에 넓히면 안 돼요. 자주 나오는 빈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거만 모아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100일만 미쳐라 백미라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초반에 인사드린 바와 같이 신바람 고니공법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즐겁고 재미난 공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지루한 공부 싫습니다. 같이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재미나고 신나게 합격할 수 있는 공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백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법을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사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한 바와 같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와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얘기 드리고요. 오늘 제가 첨부 파일 하나 드렸을 겁니다. 첨부 파일. 그 부분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원래 제가 강의 교재로 그림책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림책을 따로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백미 수업할 땐 제가 그 첨부 파일로 몇 장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백미 교재랑 활용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부동산 공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페이지에 공법 체계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법은 법을 6개를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법이지만 일목요연하게 내용만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장판지 큰 체계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무료 특강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법은 뭐냐면요,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얘기하듯이 이런 말씀 드려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근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디에 만들 것인가? 의대 만드는데 의대.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라는 거를 알면 무엇을 어디에 대하여 규제코자 하는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계획을 배우는 거구나. 왜? 규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은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 본다면 얼마든지 쉽게 부동산 공법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법이 뭐다? 국토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법이 짧게 국토계획법이고요. 12문제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시에 걸려있는 광역도시계획, 우리 도시에 만드는 도시군 계획. 그쵸? 그럼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다? 도시의 기본 틀을 만드는 도시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자는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하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를 관리하고자 이 8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여 규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도시혁신구역하고요. 복합용도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 요 3가지는 새로 신설된 거라고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만들기 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의 리모델링 먼저 한 다음에 그렇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계획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하지 않고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물 같은 걸 짓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난개발돼.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하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건건히 허가받는 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생길 곳이라고 한다면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해가지고 기준 제시해서 도로 같은 것도 만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목적성 구역에 대한 부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처음에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요, 요 순서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계획과 관련된 부분 요거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과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3가지는 신설된 거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하는 것 등이 있죠. 뭐 8번에 대한 또 약간 예외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국토계획법의 내용에 대한 목차를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 중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있어요. 뭐라고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있다. 우리 뭐 송파 위례나 강서 마곡이나 무슨 뭐 일산이나 동탄 이런 데 있죠. 여기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법이란 법으로 따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6문제. 도시개발법.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계획 만들어 구역 정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다는 개발 사업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는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자 정비사업이다. 그럼 정비법이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되죠?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사업할 때 우리가 정비법을 규제를 받거든요. 다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제가 또 뒤에 도시관리계획 그림 속으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만 합시다. 그래서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순서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제 철거한 다음에 사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 관련 체계로 국토계획을 하는 거가 12문제가 일단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개발사업 관련된 게 6문제가 나오고요. 정비사업 관련된 게 6문제가 나와요. 총 국토를 계획해서 도시를 관리로 계획해가지고 규제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법의 내용만 24문제가 됩니다. 12개, 6개, 6개. 그렇죠, 여러분? 24문제면요, 40문제니까 6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번만 잘 봐도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별도로 건물 짓는 법, 건축에 허가를 받아 짓는다 7문제. 뭐라고요? 건물 짓는 법, 건축에 허가를 받아 짓는다 7문제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긴 짓는데 우리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짓는다면 따로 주택법의 규제를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건축법에 의할 거냐, 주택법에 의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주택의 단지를 만드는 거다. 30채 이상이라면 단순하게 건초가 맞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주택단지를 짓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다시피 여러분 사실은 30채 이상 단지를 보게 되면 보통 뭐가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하고 같은 거를 함께 만들게 되거든요. 왜? 한두 집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단지라는 걸 만들게 되는 주택법에 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의 건축허가,
그 다음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짓는다면 뭐가 된다?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따로 뭐가 되죠? 규제를 가하는 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구나. everybody 건축허가 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했나요? 시작. 건축허가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두 법 배우는 거예요. 건물 짓는 법. 그래서 건축법 7문제고요. 주택법이 7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점수 막 안 나와서 막 고민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점수가 안 나오시면요. 아무래도 건축법하고 주택법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점수가 좀 올라갈 거예요. 7문제씩이거든요. 위에 나와 있는 개발 정비보다 한 문제씩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해 주시면 점수를 좀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이 있죠. 농지법은 2문제가 나오는 법이라서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아요. 솔직히 뭐 농지법은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나오는 빈출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지법은 3가지 내용이 나와요. 농지를 소유, 이용, 보존하자. 농지를 누가 소유할 거냐, 누가 이용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3가지를 물어보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소유 파트가 문제 잘 나옵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라인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지법은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2문제 중에 1문제는 맞출 수 있게 항상 해드리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요. 요번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뭐뭐 수험생분들은 또 뭐라 그러죠? 아우 야 어려워진단다 야 깊고 넓게 아주 공법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장수해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공법의 전략은 뭐하죠?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정확히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백미 수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공법이요 50점이면 합격이에요. 솔직히 중개사에서 70 이상 나오면 되기 때문에 10점 커버해 주면 평균 나오거든요. 60이요. 그러니까 절대 공법에 대한 부분을 고득점에서 묻겠다는 마인드 보다는요. 중개사법을 70 이상으로 맞고 공법을 50 이상만 나오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20문제만 정확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합격이지 공법의 고득점이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계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법에 대한 부분에 뭘 배운지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부분하고 주택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지법 총 6가지 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험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2편으로 가서 첫 번째 법부터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제가 그림책인데 파일 첨부해 놨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다운받아가지고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 전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미교재 본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2문제가 나온 첫 번째 법입니다.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근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다. 그럼 또 얘기합니다. 계획이 나오면 뭐 하자? 아하, 규제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 내용을 알아야지만 부동산에 대한 토지나 건물을 중개할 수 있죠.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아야지 뭘로 이용할 수 있을지 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규제를 알아야지 그 토지를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계획은 어디 만드냐? 어디 만든다? 아하, 국토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은 12문제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30%가량의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8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3.5주 정도는 이 법을 배워야 돼요.
적으면 3주, 많으면 3.5주. 그쵸, 여러분? 그래서 거의 뭐 33.3%? 그쵸? 30% 정도 가까워 넘는 그런 부분의 출제 비율을 자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30%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좀 확인해서 이 법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국토개혁법을 포기하시면 이거는 공법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개사 합격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계획? 그러면 이제 계획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계획을 가지고 규제를 가하는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냐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획의 지위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나와 있지만 정확히 이제 어디 왜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우리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도시마다 계획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럼 만약에 좀 확대해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서울시란 동네가 있어요. 뭐가 있다? 서울시. 사실은 우리 부동산 공법은 지역적인 공간 학문이에요. 어디다 계획을 해서 어떻게 규제해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인가 라는 걸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봐봐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보이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란 동네에서 뭐 하죠? 우리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우리가 도시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이라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도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전국적인 도시의 대표주자는 도시니까, 서울이니까 제가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만약에 인접해 있는 고양시라면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에서, 뭐 인천광역시라면 인천광역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마다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나온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이해하자? 우리가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니?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계획해가지고 규제를 가하는구나. 그래서 그 계획으로 서울시 안에 다리,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쵸? 뭐, 아파트도 짓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 계획을 만들 때 도시는 워낙 넓잖아요. 그쵸? 서울시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계획이 어려워서 도시를 계획할 때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의 스케치를 먼저 하게 돼요. 이를 기본 계획이라 그래요. 그럼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를 하자. 그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이 뭐예요? 스케치 밑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하지 않으면 밑에 본 그림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시 기본 계획은 뭘 의미하는 거다? 스케치하는 계획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으로 스케치한 다음에 거기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계획은 두 가지를 구분한다 그래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획으로 스케치하고 관리 계획으로 본 그림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럼 도시관리 길게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제가 앞으로 도시란 말을 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예요. 자꾸 외우려 하지 말고 단어 뜻을 기억해요. 뭐라고 이해하자? 도시라고 나오면 그냥 외워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부산 거주하시는 분이면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요. 원래 법조문 보면요. 여기 도시군계획이라 그래요.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그러고 도시군 뭐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군 단위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가평군 같은 경우는 군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연천군도 군계획을 만들죠. 이걸 한꺼번에 말할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서울시는 군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틀렸다 맞았다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이게 도시군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들. 근데 문제는 봐요. 좀 넓혀볼까요? 그런데 서울시 안에 도로 같은 걸 만들면 서울시 안에 도로 같은 건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해서 규제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런 식으로 서울의 외곽을 삥 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로는 뭐가 되죠? 같은 도로여도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도시가 잘 협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는 설치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정해줘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시작.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시설.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 뭐라 부르냐?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다? 광역계획권이 정해진 곳에.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이 정해진 곳에. 그렇죠? 만드는 계획이구나.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은 뭐가 아니죠? 도시계획이 아니죠. 이건 광역도시 계획이죠. 알겠습니까?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요? 어디 만드는지 뭐라고요?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시작, 어디 만드는데. 항상 계획이란 뭘 보자? 부동산공법은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일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다? 그게 광역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에 어디가 됐건 만드는 계획은 뭐다? 국가계획이 되어지겠죠.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뭐다?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봐봐요. 국가계획, 전국에 어디가 됐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만드는 계획이라면 국가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 나오면 뭐예요?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매번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국가계획 나오면 권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18부에 많은 행정청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인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봐요. 국가계획 있으면 거기 맞춰서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등 거기에 맞춰가지고 밑에 도시계획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 가셨죠? 즉 위에 있는 계획에 아래에 있는 계획은 부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해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계획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이해 가셨죠? 도시계획은 뭐랑 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울시의 일부 요 동네에서 우리가 서초동이 있는데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의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죠. 그러면 요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이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써요.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이구나. 아, 해봐요. 아, 이해되죠? 계획은 부동산 공법의 규제를 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지만 안다면 뭐라고요?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지만 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 그 다음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계획의 진이 끝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는 동네가 뭐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하죠? 개선된다고 한다면 그 동네 대부분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로나 공원을 얼마나 토지를 기부할 거냐? 그러면 기부 많이 했다면 건물을 높게 짓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거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주라고 관리 계획이라는 걸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연결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 등을 좀 연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그림만 이해해도 우리 뭐 끝난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아까 프린트 돌아와서 봐봐요. 그럼 이제 봐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게 있죠. 뭐라고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한다.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 도시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뭐 MB정부 때 4대강 보호 관련된 계획이 있었죠. 국가계획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강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죠. 됐죠?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왜? 광역도시계획은 뭐라 했어요? 일단 광역계획권이 정해진다. 여러 도시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 광역서를 체계적 정비하고자 한다면 광역계획권 정하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 뭐라 부르냐?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리고 서울시라는 이제 뭐가 되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있다. 뭐라고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다. 이게 도시군 계획이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되어지겠고요. 기본계획은 아까 얘기했죠? 스케치하는 거니까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한 번 더 길게 얘기해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무엇인가. 좀 이따가 제가 또 그림책 가서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부동산 공법의 60, 70%는 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1, 2, 3, 4, 5, 6, 7, 8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뭐다 정리하자면 8주 중에 거의 6주가 이거 확인하려고 지나가는 겁니다. 거의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은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8주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뭐 60% 이상은 다 요 내용이거든요. 아,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계획을 만든다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당연히 부합해 줘야 되겠죠. 뭐 기본 계획을 간주해주는 생활권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도 부합하게 해야 되겠죠. 좀 이따가 또 2, 3교시 가서 생활권 계획은 뭔지 얘기해 줄게요. 참 계획이 많죠. 진짜 농담 아니고요. 부동산 공법은 계획만 잘 이해해도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엇을 규제하는 거지? 어디에 만드는 거지? 이게 지위가 어떻게 되지? 계획의 지위. 이걸 아셔야 돼요. 계획은 규제하는 거다.
어디 만들어 규제하냐.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은 규제하는 건데 의대 만드는데 어대. 이걸 알면 그에 대한 지위도 인식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개념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도시관리 계획의 1, 2, 3, 4, 5, 6, 7, 8을 제가 또 그림에 프린트에다가 그림책에다가 또 언급해 놨는데요. 요건 뒤에 보면 여기 12페이지 좀 가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12페이지에 프린트 뒤에 봐보시면요. 봐요. 요게 바로 우리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쵸, 여러분? 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뭐예요? 많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60% 정도가. 그럼 한번 얘기합시다.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그러면 길게 얘기해 보자. 한 번 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라고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럼 봐요.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바로 아까 8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봐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외워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도 길게 읽어보아 한번.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있다.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인 거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학교를 만들어요. 그죠? 도로를 만들고요. 이렇게 공원도 만들어요. 이렇게 학교나 뭐하죠? 도로나 공원 같은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해봐봐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쭉쭉 뻗은 길을 만들고 아주 뭐 집적 이익이 생기게 공원을 만들어주고 학교도 멋들어지게 짓고 하려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꾸불꾸불한 도로가 만들어질 거예요. 소유자가 토지를 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획해서 규제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자.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자.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시작. 도시계획 시설. 저는 군자 빼고 얘기해요. 서울시는 군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설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설은 뭐가 될까요? 같은 도로여도 봐봐요. 도로여도 서울시에 많은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거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그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뭐라 부른다? 걔를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거를 사업하는 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르는 거죠. 용어정의 그대로예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 그게 도시계획설이고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거를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설 사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요즘에 말 많은 GTX라든가 그렇죠 등등등 각종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 다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원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원인이 있다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도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요. 시작.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의 조성. 이를 뭐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고, 요건 따로 어디? 아까 봤죠? 목차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이제 언급이 되죠. 이게 몇 문제?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두꺼봐,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바로 정비사업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비사업이에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뭐 재건축 때문에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재건축. 앞으로 뭐 정비사업 가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뭔지, 재개발 사업이 뭔지, 재건축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요 3가지의 사업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도시계획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요 3사업만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8주 수업 중에 3주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씩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그래서 요 도시계획 사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시험 범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뭐 6문제부터 4문제니까 요것만 따져보면 거의 16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따로 있게 되고 정비법에서 6문제를 배운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뭐냐? 이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천군만마를 얻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고 내용을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렇죠? 뭐 앞으로 뭐 여러분 새로 들으시는 분들 제 수업 들으시고 신바람나게 보시면서 내용 등의 의미, 전체 그림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서 잘 봐야 시험 붙는 거 아니고요. 요약집 잘 봐야 시험 붙는 거 아니에요. 뭘 공부하는지 공간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읽을 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내용들을요. 그렇죠? 그럼 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든다고 지금 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이런 도시계획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어도 딴 것도 있겠느냐, 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딴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제예요. 그렇죠? 오해 말 거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 중에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용도 지역제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부동산은 끝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시다. 서울시의 여기저기를 우리가 댕기다 보면요. 서울시의 여기저기 댕기다 보면 나무만 쫙 심어진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뭐가 되어지죠? 아무래도 뭐 아파트만 쫙 지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또는 뭐 공장만 쫙 지어진 경우도 많이 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왜 그렇지? 소유자들이 그것만 지으려고 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면 소유자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쓰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쓰도록 뭐가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정하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 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용도지역 같은 것도 정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려고. 뭐라고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래서 용도지역은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4가지가 있죠. 어떻게 외우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여러분 밝고 경쾌하게 해보세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알았죠? 이게 4가지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용도지역을 정해줘요. 그러면 4 중에 1가지의
토지의 용도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의 많은 토지에서. 그럴 때 용도 지역은 사람으로 본다면 뭐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냐면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에는 4개의 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 관, 농,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용도 지역은 성이기 때문에 토지에 중복될 수가 없어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될 수 없다. 라고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농자는 중복될 수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으로 본다면 남녀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에 용도에 대한 부분에 도관농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주의할 거 중복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엇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건 따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4가지의 용도 지역으로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 주상, 공록. 시작. 주상. 좀 슬퍼야 돼, 이거는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에요, 사실은요. 서울시는 도시 외의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서울이니까. 하지만 뭐 나주 같은데 전라도로 가게 되면은 농림지역도 많고요. 관리지역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의 다른 시에 가도 그렇죠. 하지만 서울시는 다 도시지역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주거 반, 녹지 반. 나머지 조금 상업과 공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용도 지역을 이렇게 정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도 지역만으로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당의 동네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었어요. 도시지역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고 내용에서 밀집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을 많이 하겠죠. 도시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도시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도시지역에. 이런 식으로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도시지역의 목적은 문화재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지역의 문화재는 다 철거되고 없어져야 되겠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은 용도 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지구, 지역 위에다가 지구를 덧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지역으로 부족한 거를 지구로 떼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역 위에 덧대는 거죠. 뭐라고요? 지역 위에 덧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용도 지구는 뭐라고 이해하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역 위의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지구에 대한 종류는요.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궁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어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래서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9가지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 되면 또 요 세부적인 지구의 목적이 뭔지 볼 거고요. 실제 우리 시험에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에 대한 문제만도 거의 많이 나올 땐 5개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적으면 2-3개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취락지구, 특정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취재진, 그 다음에
보호지구, 고도지구의 보고에 의하면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지구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우리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합니다.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죠? 용도구역. 이거 보면 7가지죠. 바뀌어가지고 용도구역을 정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됐다. 그리고 용도지구가 지정됐다. 근데 지역 지구의 제한만으로도 완성이 행위전이 안 되더라. 완성이. 그럼 뭐 하죠? 우리는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하자. 이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구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7가지. 원래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었는데 그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2월 6일 날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뭐가 생겼냐? 3가지가 신설됐어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우리가 3가지 협복입에 대한 부분이 신설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웁시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알겠습니까? 라고. 일단 뭐 이거 단순히 종류를 외워야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쨌건 앞자 따서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죠. 외울 때 될 수 있으면 네이밍 작업을 해야 돼요. 무엇인지. 그걸 안 해주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라고요? 제수시도 협복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3가지는 없었던 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봤을 때 저촉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상 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완화를 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야, 첫 번째,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간의 리모델링을 먼저 하자.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이 됐다면 지금 벌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결정고시가 된 거로 그냥 간주해 줄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방지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완화를 위한 동네이기 때문에 뭐하죠? 남용 방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첫 번째 공간의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결정됐다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는 걸로 봐주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체복합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할 때 함께하는 경우일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의하긴 합니다. 그렇죠? 좀 내용에서 입체복합구역은 좀 예외사항이 있어요. 어쨌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정할 때 입체복합구역은 함께하는 경우일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도시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새로 들어온 거라 개념을 좀 밝혀놓읍시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합니다. 도시혁신구역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옛날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뀐 건데 도시의 창의적인,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거고요. 복합용도구역은 뭐다? 다양한 기능에 대한 융복합을 위해서 용도지역 안 바꾸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고요. 입체복합구역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서를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완화를 위한 거예요. 뭐 지하는 도로나 철도 지나가고, 그렇죠. 지상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거 있고, 위에 공간은 또 아름답게 정리해 놓은 지상 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다? 땅은 없는데 도시계획서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완화해서 입체적으로 다중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입체복합구역이죠. 어쨌건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드 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여기 도시계획 사업 한 덩어리 배우는 거 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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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우는 거. 요거 한 덩어리하고 요거 한 덩어리 배우는 거. 두 덩어리가 바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의 필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일부에 만들자 뭐라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와 같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가 아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정비사업하자. 이것도 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인데 일부에 대해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서초동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시 전체에다가 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죠. 요 내용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훌륭하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8페이지에서 우리 목차 좀 봐볼까요?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금방 봤던 거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자. 요거 오타 났네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자.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여기 용도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개발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도 하자.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도 하자. 이런 식으로 뭐가 되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내용. 요 세 가지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요 두 가지 할 때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든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었다면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국토계획법의 기본 목차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연결시켜 놓은 거, 그림책에 지금 확인시켜 준 거, 프린트 준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제 용어 정의부터 이제 2교시에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바로 광역도시계획 본론 들어갈 거예요. 좀만 쉬었다 올게요.